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장은 닫혀 있는데요. 아마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월요일에 또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대로 갑자기 반등하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 몸은 쉬고 있어도 계좌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편하게 쉬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주말에는 당장 주식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계좌를 열어보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뉴스를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좋은 기사를 보면 조금 안심했다가 하락을 걱정하는 기사를 보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하지만 오늘 필요한 건 월요일 주가를 미리 맞춰줄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뉴스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는 영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지, 어느 가격을 지켜야 반등을 믿어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 나오면 비중과 현금부터 다시 살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제가 준비해둔 자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삼성전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2만 6,500원에 출발해서 오전에는 23만 4천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다 단 몇 시간 만에 18만 9,200원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장중 20만 원이 무너졌어요. 다행히 종가는 20만 8,500원까지 올라오면서 20만 원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6,100만 주를 넘었고요. 거래대금은 1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금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매도 물량과 저가 매수 자금이 한꺼번에 부딪힌 겁니다. 18만 원대에서는 사려는 돈이 들어왔지만 23만 원대에는 아직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두 힘이 월요일에도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7월 7일 30만 원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30만 원 아래에서는 버텨주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그런데 불과 3주 정도 만에 20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주가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혀 다른 구간으로 내려온 겁니다. 당시 시장 전체도 멈춰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요. 두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면서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 삼성전자는 18만 원대에서 2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그 가격에서는 사려는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궁계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건 분명 부담이지만요. 그 아래에서 나온 매물을 받아내고 다시 올라왔다는 건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다만 하루 되돌림만으로 바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바닥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다시 밀려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FOMC와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까지 큰 일정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나왔고요.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이 기다리던 큰 뉴스는 대부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기대보다 결과를 받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기사도 나올 수 있고요. 아직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만 붙잡고 있으면 월요일에 또 한 발 늦게 됩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주가가 밀릴 수 있고요. 반대로 조금 아쉬운 내용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도 주가가 밀린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이 그 결과를 이미 가격에 넣어뒀거나 아직 빠져나가야 할 매물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잘했으니까 곧 오르겠지 하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쉬운 내용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올 만한 실망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거나 낮은 가격에서는 팔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뉴스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뉴스를 확인한 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자금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4 상업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의 장기 방향과 단기 주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해요. 다만 이제 시장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HBM4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고객사가 확대되는지, 수율이 올라가면서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보다 그 기술로 얼마나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HBM4E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을 고객사에 보낸 것과 인증을 끝내고 대량 양산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 역시 2나노 공정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수율과 외부 고객, 적자 축소를 함께 봐야 하고요. 월요일 하루 주가보다 앞으로 실제 실적에서 이 변화가 확인되는지가 장기 주주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미국 FOMC도 발표 문구 하나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정문과 기자회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가 그 변화를 악재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에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월요일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로서는 시초가부터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보다 먼저 큰 폭으로 움직인 뒤 금요일 종가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워낙 큰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동안 쌓인 주문이 월요일 아침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출발해도 곧바로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약하게 출발해도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 색깔만 보면 안 됩니다. 빨간불로 출발했다고 하락이 끝난 게 아니고요. 파란불로 출발했다고 추가 폭락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위로 출발한 뒤 금요일 종가를 잃는지, 아래로 출발한 뒤 금요일 종가를 빠르게 되찾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 종가는 월요일 시장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갭으로 강하게 출발해도 금요일 종가 아래로 다시 밀리면 주말 동안 들어온 기대가 매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했는데 금요일 종가를 회복하면 적어도 낮은 가격에서 매도 압력이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시초가보다 금요일 종가를 지키는 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금요일 종가가 어느 구간에 놓였든 대응은 4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22만원 위인지, 20만원과 22만원 사이인지, 19만원과 20만원 사이인지, 아니면 19만원 아래인지입니다. 내 계좌의 대응도 현재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에 놓였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22만원 위에 있다면 무너졌던 기준선을 상당 부분 되찾은 겁니다. 이때는 더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 22만원이 실제 지지로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 장중 눌림이 나와도 22만원을 지킨다면 반등의 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22만원 위로 출발했다가 다시 아래로 밀리면 아직 매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위로는 22만 6,500원과 23만 4천원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시가와 장중 고점입니다. 이 구간에는 반등을 기다리던 단기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23만 4천원을 잠깐 넘는 것보다 돌파한 뒤 눌림에서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가격까지 거래량을 동반해 넘어선다면 급락돼 나온 매물 상당 부분을 받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원과 22만원 사이에 있다면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꺼지만 추세까지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20만원을 지키는 힘과 22만원을 뚫는 힘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만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고 저점이 높아진다면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22만원을 넘을 때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19만원과 20만원 사이에 있다면 아직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겠다는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수요일 툼의 저점은 지키고 있지만 심리선은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하루 올랐다는 이유로 바닥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0만원을 되찾고 그 가격을 다음 눌림에서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9만원 아래라면 가격보다 계좌부터 가야 합니다. 기존 지지선이 무너진 가격 발견 구간에서는 18만원이나 17만원 같은 새로운 바닥을 미리 찍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맞히기보다 내 계좌가 추가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전혀 없거나 비중이 너무 크다면 전망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입니다. 월요일 첫 30분은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라기보다 쌓여있던 주문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다고 바로 따라가거나요, 파란불이 커졌다고 겁에 질려 던지면 가장 거친 구간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전 9시 첫 가격보다 9시 30분까지 만들어진 고점과 저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첫 저점이 다시 깨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 밀린 가격을 지키고 두 번째 반등이 나오면 매수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처음 반등한 뒤 곧바로 저점을 깨면 시초가 매수세가 매물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월요일은 첫 번째 움직임보다 두 번째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봐야 합니다. 오전에 들어왔던 매수가 장중에만 머물다가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종가까지 남는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반등을 오후에 모두 반납한다면 아직 매도 물량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고요. 종가가 장중 고점 부근에 남는다면 다음 날까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인 수급도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수가 잡힌다고 외국인 전체가 순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현물은 계속 파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지수 비중이 큰 종목은 외국인 현물 수급이 오래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거래 없이 잠깐 튀어오르는 반등은 적은 물량에도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를 때 거래 대금이 늘고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든다면 매수세가 조금씩 우위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만 보지 말고 그 가격을 만든 거래의 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하고 코스피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밀리면 개별적인 기술 반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기판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까지 돈이 퍼진다면 AI 투자 흐름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월요일 강할 시나리오는 조건이 분명합니다. 금요일 종가 위에서 버티고 현재 가격 구간의 상단을 거래량과 함께 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코스피와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회복해야 하고요. 외국인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동시에 나타나야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립적인 흐름은 금요일 종가 주변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큰 실적과 금리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오르지 못한다고 급하게 던질 필요도 없고요. 잠깐 튀었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 구간의 상단을 넘거나 하단을 깨기 전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약한 흐름은 시초가 반등이 금요일 종가 아래로 다시 밀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현재 가격 구간의 하단까지 거래량을 동반에 깨면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저점을 낮추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팔며 반도체가 동반 약세를 보인다면 부담이 커집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물을 타기보다 계좌 전체의 노출부터 살펴야 합니다. 평단이 낮고 아직 수익이 남아있는 분들은 보유 물량을 전부 같은 성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을 보고 가져갈 물량과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할 물량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 대한 믿음과 내 수익을 지키는 건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월요일 반등이 나와도 현재 구간의 상단을 넘지 못한다면 수익을 지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들은 본전만 바라보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평단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보다 금요일 종가와 현재 가격 구간의 상단을 회복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주가가 회복 순서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기다리는 이유와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미 계좌 대부분이 삼성전자라면 월요일 주가 예측보다 계좌 생존이 먼저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는 계좌는 추가 하락이 나와도 대응할 수 없고요. 반등이 나와도 새로운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갭반등이 나오더라도 구간의 상단을 넘지 못한다면 비중을 정상화할 기회로 활용할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과 상품의 구조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일 다시 조정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면 삼성전자가 이전 가격으로 돌아와도 상품에는 손실이 남을 수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는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레버리지까지 장기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새로 들어갈 자리를 보는 분들도 월요일 시초가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첫 30분 동안 쌓였던 주문이 정리되는지부터 보고요. 금요일 종가를 회복하거나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 매수와 반도체 동반 회복까지 나타난 뒤 자금을 나눠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반등을 놓치는 것보다 또 한 번 잘못된 바닥을 잡는 게 계좌에는 더 아픕니다. 일요일에는 내 생각과 같은 기사만 계속 찾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기사만 눈에 들어오고요. 불안한 분들은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글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모은다고 월요일 주가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전망을 확신하는 날이 아니라 대응 조건을 정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을 앞두고 세 가지만 미리 적어두세요. 약하게 출발하면 어느 가격이 무너지는지 먼저 볼 것인지, 반등하면 거래대금과 외국인 현물 수급
수급 가운데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내 계좌에서는 추가로 살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반등이 왔을 때 비중부터 살펴야 하는지입니다. 이걸 장이 열린 뒤 고민하면 또 주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요, 마음 한쪽에 삼성전자가 계속 걸려 있다는 뜻일 겁니다. 월요일에 또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자기 반등하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나, 생각은 계속 도는데 정해놓은 건 없으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준을 정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월요일장이 열린 뒤 급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해놓은 조건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뉴스와 주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료 이름은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답을 찍어 놓은 자료는 아니고요. 기업이 실제로 어느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앞으로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과 지금 돈이 들어오는 자리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라면 전체 영업이익 한 줄만 보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 HBM 수율과 고객사, 파운드리 수익성과 설비 투자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로 가는지,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MLCC로 퍼지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까지 이어지는 AI 투자 흐름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는데도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간 분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서둘러 샀다가 시장이 돌아서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현금이 남아있지 않았던 분들께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업의 변화와 시장의 돈, 그리고 내 대응 시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로 먼저 판단 기준을 잡은 뒤에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달라지는 흐름을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기 시작하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올해처럼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해서 발동되는 시기에는 어떤 장치가 발동했느냐보다 그 이후 돈이 어디로 움직였고 내 종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곳처럼 신청만 해놓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월요일이 되면 그때 보자 하고 불안만 안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계좌를 한번 열어서 내 매수가와 비중, 남아있는 현금부터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월요일에는 시초가 색깔보다 금요일 종가를 지키거나 되찾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19만원 아래인지, 19만원과 20만원 사이인지, 20만원과 22만원 사이인지, 22만원 위인지에 따라 대응을 나눠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 거래 대금, 반도체 종목들의 동반 회복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잠깐 오르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돌아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말에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인할 기준은 지금 정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빨간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주말을 보내지 마시고요. 약하게 출발했을 때 볼 기준 하나, 반등했을 때 확인할 신호 하나, 내가 실제로 움직일 조건 하나만 미리 정해두세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공포와 기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답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